이번 영상은 사진에 보는 것처럼 약간 이제 노후된 건물의 한 개의 호수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땅값만 치면 40억이요. 이건 이제 추정치인데 좀 이따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최저가가 9억이니까 굉장히 좀 저렴해졌죠. 근데 또 아직도 이제 매수가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완전히 뭐 가치는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가격이 워낙 싸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104945, 감정가는 24억. 근데 감정가랑 아까 제가 말한 추정치 40억이랑 좀 다르죠.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최저가는 9억 9천. 종류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1974년. 거의 뭐 지은 지가 50년이 다 된 거예요. 굉장히 좀 오래됐죠. 그래서 다세대 주택이고, 특이할 만한 거는 땅이 102평인데 건물이 20평이에요. 어떻게 이제 건물이 20평 정도의 평수에 대지, 땅 지분이 이렇게 100평이 넘을 수가 있지? 저도 이제 맨 처음에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뭐 잘못된 거 아니야? 해서 이제 건물 등기부나 어떤 감평서 있죠?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맞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1970년대 해당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건물 평수 대비 땅 지분 비율이 이렇게 애초에 처음부터 옛날 집이니까 그렇게 좀 지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비율이 그런 식으로 좀 배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 서울 성북구에 있는 건데요. 207호잖아요. 근데 이제 해당 번지에는 207호랑 9호가 두 개가 또 있어요. 이것도 특이한 건데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전경이고 왼쪽에 이제 화살표가 보이는 게 해당 경매 물건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1층에는 상가 있고 2층에는 뭐 주택이나 뭐 어떤 주거 형식으로 이렇게 좀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2종 주거 지역이고요. 해당 지역은. 그래서 207호 현관이고 민트 색깔이에요. 그래서 민트 색깔 현관이면은 좀 오래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건물 어떤 외관에서 보였다시피 내부도 상당한 노후도가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인 것처럼 575-5를 떼면 209호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9호 같은 경우는 이 계단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공용 부분으로 좀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207호 20평 정도 되는 어떤 건물이죠. 그래서 내부 구조도인데요. 방 3개, 그 다음에 화장실 하나가 207호가 돼 있고, 209호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계단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20평 정도 되니까 일반 아파트로 치면은 뭐 30평 정도 되는 평수죠. 호별 배치도입니다. 그래서 해당 건물 자체가 D극자로 1호부터 뭐 8호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 빗금이 이제 207호하고 209호가 해당 부분입니다. 위치도는 이제 좌측에 동덕여자대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는 이제 왼쪽에 여기 두산 위브 아파트, 그 다음에 동아 에코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상월곡역, 그리고 아래쪽에는 월곡역. 그러니까 이제 6호선이 있고 인근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 해서 서울이고 하니까 교통편은 뭐 나쁘진 않죠. 좋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매매 실거래가인데요. 최근에 거래된 게 작년 3월에요. 본건이 이제 봉구비어라고 이쪽에 있다고 하면은 북쪽으로 작년 3월에 평당 4천에 거래가 됐어요. 이게 이제 상업용 건물이고 14억 9천인데 땅이 37평이니까 대략 4천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그죠? 그리고 이 주변 자체가 다 2종이에요. 상업지역이 아니라 2종 주거지역이고, 본건도 마찬가지고 그렇고, 이 상업용 건물 최근 실거래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는 이제 재작년 21년 5월인데 얘도 평당 4천에 거래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요 근방에 이제 어떤 땅값 같은 경우는 평당 4천에 거래가 되고 있고, 시세가 요 정도 되어 있구나. 물론 이제 또 올랐을 수는 있죠. 왜냐면 지금 1년 지났고, 요거 같은 경우는 2년 지났고, 요거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좀 지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공시지가를 보더라도 평당 182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세 최근에 이제 거래된 게 평당 4천이니까 거기에 이제 절반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땅값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1800이니까 지금 땅이 102평이죠. 그래서 100평 잡으면 18억이요. 대략 한 20억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평당 이 거래된 걸 보면은 4천이니까 요걸 보더라도
40억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요 해당 물건의 이제 특징은 감정가 대비 40% 정도 저렴했고, 실제로 어떤 이제 매매 실거래나 이런 걸 본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비해서도 이제 더 저렴해진 거죠. 평당 이제 4천만 원 잡기만 해도 40억이고, 현재가는 이제 최저가가 9억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보면은 여기 지도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보시면 이 본권 위로 동아 에코빌 아파트가 있죠. 그 북쪽으로.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방 3개 해서 이제 한 25평 정도가 되는 게 평당 아파트가 평당이 아니라 그 아파트가 5억에서 한 6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5억에서 6억 정도 되는 건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20평 정도고, 그래서 얼추 비슷해서 많이 잡아도 한 6억 정도인데, 지금 감정가가 24억이고 최저가가 9억이니까 요걸 단순 비교하더라도 굳이 여기로 들어올 이유는 없죠. 아파트가 더 주거 환경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특이한 구조로 인해서 많이 유찰이 됐고, 어떤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죠.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죠? 이 돈 들어갈 바에 차라리 아파트 들어간다, 이런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특이한 구조 때문에 이렇게 유찰이 된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런 상업용 건물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실제로 이제 어떤 장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 2층을 뭐 전부 상가로 쓰고 있거나 주거용이 좀 아니라는 거죠. 제 추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통 이제 월세 대비 수익률로 좀 매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물론 이제 전부 수익률로 매겨서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런 것처럼 평당 가격으로 좀 매겨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본권 같은 경우는 주거용으로만 쓰고 있잖아요. 2층 207호니까. 그래서 주거용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수익률이 좀 처지니까 아무래도 그 상가보다는 일단 주거용 임대나 이런 식으로 논다고 하면은 뭐 전세 받고 월세 받는 게 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월세가 매매가 대비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평가가 좀 잘 안 돼서 이렇게 좀 많이 유찰이 된 거고, 마찬가지로 이런 걸 사서 월세를 논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막 거의 10억대 가까운 어떤 현금이 다 묶이고, 뭐 대출을 한다고 하면은 대출 이자도 엄청 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담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찰이 되고 매수자가 안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원래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으로 이제 좀 그 플랜을 짜보자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얘는 바라볼 게 땅값밖에 없어요. 평당 땅값이 특이한 구조로 100평이나 좀 책정이 돼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평당 땅값이 40억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기 10년 이상이에요. 그 장기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러니까 요 일대가 보면은 위치가 좋잖아요. 그리고 아파트도 밑에 있고, 그리고 동덕여대도 있고, 그래서 이런 주변에 보면은 지금 뭐 신축 건물이 없는데 이 주변에 새로 뽀개고 어떤 이제 그 신축 건물이 좀 들어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그 개발이 좀 이루어져야지 땅값의 가치를 받고 원래 어떤 이제 시세대로 평가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노리고 중소형 건설사가 그러니까 매수를 해서 해당 건물을 매입을 해서 새로 건물을 지을 정도의 어떤 중소형 자금력이 있고, 물론 이제 그런 걸 하려면은 지금 대출금리가 높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저금리고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 경기가 좀 살아난다는 전제하에 어떤 중소형 건설사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해당 그 건물을 매입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투자할 때는 좀 메리트가 있어요. 왜냐면 땅값이 땅이 굉장히 크고요. 땅값도 40억대니까요. 그래서 해당 경매 물건을 접근할 때는 단순 주거용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아파트를 들어갈 거예요. 요 정도 가격 주고 여기 이렇게 들어올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나는 투자도 하고 싶다 하면은 좀 그래도 만약에 이걸 10억을 쓴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대출 받고 대출이자 부담을
지금 10년 이상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보면은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출이 안 된다고 하면 또 그렇게 큰 자금이 오랫동안 묶여 있는 것도 해당 물건에 접근을 하게 되는 접근할 때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특이할 만한 거는 지금 현황상 상가 점포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상, 현황이 아니고요. 이건 죄송합니다. 이거는 공부상입니다. 공부상. 그래서 이제 공부상이라고 하면은 뭐 등기부나 그다음에 건축물 대상상 떼어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공적 서류상 상가 점포로 되어 있다. 근데 이제 현황을 가보니까 주택으로 쓰고 있다. 207호.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향후에 불법으로 해갖고 이제 불법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등재는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등재 요건이 뭐 공무원들이 매 건물, 그렇죠? 그 해당 관할 구역에 있는 매 건물을 뭐 상시로 적발해서 이렇게 등재되는 게 아니라 신고에 의해서 누군가 신고에 의해서 이제 그 적발이 됐을 때 이제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으로서는 지금 50년이 지났잖아요. 50년이 지났는데 그냥 요대로 쓰고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그 등재가 안 되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불법에 대해서는 이제 좀 우려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쓰는 데는 좀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가장 크게 걸리는 게 그 금액대죠. 해당 임대를 놨을 때 큰 대출 부담이 과연 커버를 하고도 좀 버틸만 할까. 그리고 특이한 구조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땅값만 어떻게 보면 이제 본연의 가치가 40억인데 최저가가 9억으로 굉장히 저렴해진 건물을 좀 살펴봤습니다.